요네즈 켄시가 우리 채널에서는 레몬이란 노래를 리뷰했고요. 네. 그리고 아이네 클라이네를 같이 우리가 리뷰를 했었고요. 그때 레몬도 들어봤죠. 이분 이제 노래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이분 노래가 조회수들이 다 어마어마해. 네. 1억 넘는 곡들이 엄청 많아요. 오. 이분 노래들 중에서. 그래서 되게 많은데 16강을 하기에는 네. 너무 많고, 8강이 근데 내가 생각해도 8강이 좀 적당한 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한 10곡 정도 있더라고요. 이분 노래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레몬을 넣으면 너무 세니까, 레몬이 일본 전체 노래에서 그 유튜브 조회수 1위니까 7억 5천 뷰인가 뭐 그거 했으니까 레몬은 뺐고요. 나머지 8곡을 넣고, 이건 제가 넣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8곡을 넣고, 저번에 들었던 아이네 클라이네는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아이루짱이 그냥 선택해 나가는 거고, 네. 노래를 듣고 아이루짱이 선택하고, 같이 요네즈 켄시의 베스트 8 네. 이상형 월드컵 8강이고요. 레몬은 제외했습니다. 첫 노래는 춘레와 해수야의 OST인 바다의 유령인데, 춘레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런 노래 1억 넘는 곡이 13곡. 어쨌든 요 춘레라는 노래를 먼저 들어봤는데, 춘레, 네. 그러니까 봄춘, 그리고 레가 그 번개죠. 남레레. 레가 그래서 번개구나. 봄에 내리는 번개 번개. 같은 느낌으로. 어. 가사가 제 기억에 이것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뭔가 번개를 맞은 듯한, 그러니까 그런 봄에 느끼는 감정, 그 연애 감정을 자기가 번개를 맞았다는 식으로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내 해석에는. 그래서 그런 음. 노래였고,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많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요? 이게 더 좋은 노래, 제가 지금 들은 게 더 좋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치, 이거. 도입부가 특히. 벌스가 전 좋아요, 후렴보다. 뭐 후렴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깔끔해서 사운드가. 반복이 계속 되는데? 노래가? 그러니까 이거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아 그런데 중간에 끊기고 처음으로 돌아갔나 봐요. 아니 한 4번은 반복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해수의 아이라는 거에 사운드 예. 트랙인가요? 해수와의 아이라는 아마 만화 원작이었던 것 같아요. 소설인지 어쨌든 만화로 기억하는데, 만화 원작이었던 그게 이제 애니화하면서 그 OST에 삽입된 노래인데, 원래 요네즈 켄시상이 이분이 그 원작을 좋아해서 예전부터, 이 애니화가 결정되기 전부터 혹시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면 내가 꼭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돼서,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고 본인이 계속 어필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됐고, 제 기억에 이거 OST를 만들고 나서 그 본인이 그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요네즈 켄시상이 원래 작곡가로서 예전에 그 이제 보컬로이드 때부터 작곡을 하고, 이제 솔로 데뷔하고 나서 계속 작곡을 했는데, 네. 본인이 이제 노래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곡을 어느 정도 하면 다 비슷해지고 내가 새로운 걸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워낙 하고 싶었던 노래를 딱 하고 나서 이제 본인도 하고 싶은 음악이 이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비슷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작곡가들은 이제 남한테 곡을 주기 시작해야지. 맞아요. 예, 본인이 부르면 계속 비슷하니까 남한테 맞아요. 곡을 주면 되는데, 어쨌든 그랬던 노래고, 요네즈 켄시님 아마 노래 중에서
좀 어려운 축에 속할 거예요. 아, 진짜요? 앞에 들은 게 뭔가 이런 사운드와 뭔가 가사가 이렇게 박히니까 물론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자극 때문에 더 좋았다면 요즘 아무래도 좀 더 트렌디한 댄스 음악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약간 제가 원래 사실 더 좋아하는 감성이긴 해요. 편곡이 조금 독특하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듣다가 아까 저희가 이제 반복을 할 때 진짜 정말? 이러면서 더 들었는데 뒷부분을 듣고 이게 더 좋아졌어요. 바다의 유령이. 아, 그래? 바다의 네, 유령? 약간 그 부분을 들으려고 뭔가 이렇게 약간 여백의 미와 오케스트라가 드디어 열리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고 연주가 되게 화려한데 약간 앞에서는 절제됐다가 나중에 좀 풀리면서 좀 약간 신비롭게 그래도 마무리를 하는 느낌이 조금 더. 자, 그 다음에 루저와 아이네 클라이네네요. 아이네 클라이는 우리가 들어봤었고 루저가 내가 알기로 개인 노래 중에 탑3 네. 들어가는 노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마 기록이 내가 알기로 그랬던 것 같은데 곡마다 다른데 근데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가 많아서 네. 그 현재 조회수 말고 요네즈 켄시상 노래 중에서 1억 뷰 넘은 게 이 노래가 세 번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노래인지 하나 이거 이 노래랑 비슷한 게 있는데 헷갈려. 근데 어쨌든 인기가 많았던 노래고. 네. 그 다음에는 아이네 클라이네. 아이네 클라이는 우리가 들어봤으니까. 네. 이게 그거였죠. 그 그림. 네, 그림 본인이 그린 거. 뮤비 그림을. 정말 단순하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첫 번째 들은 노래는 약간 제가 따라 부르고 싶은 노래. 이걸 다 외워서 부르고 싶은 노래고. 이거 부를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랩 빼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캐치한 것 같아요. 제 귀에. 되게 자극적인데 약간 대중성도 다 들어가 있고. 네. 이 기타 루프도 너무너무 좋고요. 계속 반복하니까. 두 번째는 듣고 싶은 노래인데 저 왼쪽. 아, 루저? 네. 소신대로 가. 정말. 말과 사슴. 그 다음에 잿빛과 푸름인데 말과 사슴. 왜? 아니 몰라요. 제 말을 좋아해서. 아, 그래? 잿빛과 푸름은 여기에 들어간 노래 중에 유일하게 듀엣곡이에요. 영화배우 스다 마사키라는 분과 불렀고요. 어쨌든 말과 사슴 먼저 듣고 또 얘기를 해보죠. 네. 이게 약간 그 바다의 유령하고 좀 같은 괴라고 봐야 돼. 왜 말과 사슴이지? 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를 잘 만들긴 해. 왜냐면 그런 보컬로이드라는 좀 게임 음악 쪽 느낌을 해서 사운드를 워낙 많이 만져봐서 그런지 사운드는 잘 만들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일본 친구들이 그 하도 오디션 때 많이 불러서 난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뽕기가 있잖아. 네. 원래 요네즈 켄시상 노래 창법이. 그래서 나나나나나 그래서 다들 왜 창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나는 오디션 하는데 이게 뭔 노래야 이러다가 난 처음 알게 됐어. 예전에 일본에 있어. 그래서 지금 채팅에 쳐주셨는데 원래 저 한자를 중간에 히라가나 토를 빼면 바보라는 한자가 돼요. 바보라는 뜻의 일본어가 돼요. 그래서 그 바보를 두 개로 나누면 말과 사슴이 돼서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렇지. 내 생각에 이게 어쨌든 뭔가 가사 전체 내용은 그냥 큰 내용 없이 되게 약간 추상적이게 그 좋아하는 사람 뭐 이별하는 내용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 나는 아까 중간에 하이라이트 들어갈 때 그래서 너와 나를 어떤 것에 비유할까?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이렇게 다른데 같으면서도 다른데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바보 같은 그 남성을 표현하려고 저 제목을 지으면서도 말과 사슴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네발 동물인데 또 전혀 다른 거잖아, 말과 네, 사슴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한 거야. 너와 나를 말과 사슴의. 사슴의 사이처럼은 너무 달라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썼지 않을까라고 내가 작곡가람, 내가 만든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 시다 마츠키라는 지금 일본에서 좀 젊은 남자 배우 중에 제일 잘 나아가는 배우 중에 한 명. 이 목소리가 이게 요네즈 켄시. 이 화음 깔리는 게 너무 좋네요. 뭔가 마음이 편해지. 이게 그냥 진행이나 전체적인 사운드는 요네즈 켄시 노래 중에서 되게 재중적인 편이거든요. 다른 건 다 독특한데? 네. 근데 그 화음이 그쵸. 약간 굉장히 코러스를 난 처음에 그래서 이거 신디사이저로 넣었나? 자기 음성 이거 입혀서 보이스에 걸은 것 같아요. 그런 건데 그걸 걸고도 직접 코러스도 넣었어. 그 두 개를 다 써서 나는 처음에 어느 쪽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가다가 또 직접 그냥 코러스 입힌 부분도 있더라고. 직접 그러게요. 이 곡에 그래도 좀 더 매력 포인트라면 그 코러스가 아닐까. 근데 이 곡은 그래. 이거는 네. 사운드를 듣고자 하면 그 코러스 때문에 그냥 뭔가 무난한 슬로우록 발라드 곡이 될 뻔한 거를 살렸고 네. 타령 창법과 슬로우록의 대결. 전 타령. 타령? 네. 타령 어느 부분이었지? 나나나나나나나 타령 창법 강력하죠. 필살기. 엄청 남았어요. 필살기. 자, 마지막 두. 감전이었던 것 같다. 내가 아까 루저랑 비슷한데 조금 더 좋다고 했던 게 감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감전과 오리온. 그림이 엄청나네. 예, 오늘 나올 마지막 두 곡인데, 맞아. 난 이게 루저보다 약간 더 좋아. 정말 감전된 편곡이네요. 그치. 네. 저기 사이키델릭으로 빠져. 네. 저게 끝났으면 아쉬울 것 같았어요, 순간. 근데 난 저기서 끝냈어야 된다고 생각해. 예술을 위해서. 음악. 이게 뭐냐면, 뭔 얘기냐면, 처음부터 뭔가 감전된 전류 흐르는 막 그런 사운드를 막 집어넣잖아요. 네. 노이즈를. 그래서 감전당해서 이러다가 아까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이제 맛이 간 거야. 그래서 뇌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걸 표현했거든? 그 후엔 죽잖아. 거기서 끝나야 원래는 스토리가 되는데 다시 부활. 원래 이제 노래 때문에 진행을 위해서 다시 갔잖아. 다시 또. 그래서 예술을 하려면 거기서 그냥 끝냈어야 된다. 노래로서는 그 사비가 한 번 더 나오는 게 맞지. 그랬고 요네즈 켄지의 오리온이란 노래고요. 이것도 일단 들어보고. 네. 본인도 오리온 있죠? 오리온이 맞네 뭐가. 그렇네요. 노래. 이건 둘 다 가져가고 싶다. 내 기억으로 이 오리온이라는 노래는 3월의 라이온이라는 애니메이션 삽입곡일 거예요. 여기 OST일 거예요. 3월의 라이온 2기였나? 3기였나? 2기였나? 어쨌든 그 3월의 라이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네. 되게 뭔가 되게 불우한 그 환경의 친구가 장기를 두기 시작하면서 네. 뭔가 극복해 나가고 그런 대회에서 성장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둘 다 오리온도 제목처럼 정말 별이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그 별 같은 패드 있죠. 네. 그런 이펙트도 깔려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의 편곡인데 넘치지도 않고 너무 비지도 않는 그런데 이게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의 차이인데 뭔가 좀 더 감동이나 뭐 그런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제 기준에 음악적으로 좀 더 흥미롭거나 이런 거를 택할 것이냐 해서 저는 감전. 감전으로? 네. 그래, 감전으로 가. 사실 근데, 이 정도로 다양하고 빡빡하면서도 안 겹치게 사운드 넣어보고 싶어. 저는 살면서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이런 실험적인 이런 사운드도 다 넣고, 그 단어를 정말 소리로 다 재현하는 느낌?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제가 약간 너무 계속 꽉 차 있잖아요. 막 네. 터지잖아요. 조금 나라면 좀 더 뺐어도 좋았겠다 하지만 오히려 더 넣은 게 의도적으로 더 넣은 게 아닐까. 감전이라는 단어에 맞게? 감전으로 갑니다. 뮤비에서 정구랑 세탁기로. 그쵸? 그래요? 네, 그런 걸로 표현을 했었어요. 귀엽다, 되게. 자, 4강이에요. 이제부터 다 들어본 노래니까. 뭔가 이렇게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에요. 그치, 이거는 네. 사운드도 그렇지만 마스터링을 여러 명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컬 마스터링을 너무 잘했어. 오케스트라 이런 느낌을 내고 그냥 행위해줄만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톤의 노래인데. 네, 맞아요. 사운드도. 저는 약간 이 타령처럼 좀 이렇게 숨은 의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제목 같은 느낌? 네. 막 그런 아이디어. 여러 번 들어서 막 따로 해석하거나 나중에 찾아봐야 되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좀 더 감동이 있었던 건 바다의 유령이어서. 그럼 바다의 유령으로? 네. 나나나나나나나나. 여기도 비슷한 거 두 개네. 내가 아까 말했던 두 개 맞아요. 비슷한. 가치님은 얘가 좀 더 임팩트가 있었다. 아까 얘기해줬는데 이제 뮤비에서 직접 막 춤을 추거든요. 그래요? 너무 좋은데. 그치? 또 나는 후렴이 이 사람이 실제로 춤을 그렇게 추거든요. 이 사운드를 표현해. 진짜요? 뭔가 그 나나나나가 나나 분명 음이 움직이는데도 정지선 상태에서 옆으로 뭔가 슬로우 모션 하는 듯한 느낌의 사운드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춤을 췄어. 전체적으로는 약간 그런 재즈 느낌 사운드를 가는 거라서 우리가 8곡밖에 안 들었지만 참 이 다양해서 맞아요. 듣기는 참 좋아요. 연애지 켄시 노래가. 감전. 감정? 네. 그냥 일단 둘 다 너무너무 비슷하게 좋은데 이 감전은 그냥 약간 천재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뭔가 사실 잘 안 들리긴 한데 들으려고 안 하면 막 감전에서 동전이 튀는 것 같은 사운드도 넣고 네. 막 그런 걸 다 넣었지. 그러니까 약간 좋은 의미로 또라이 같은 그런 음악인데 저는 요즘에 이런 음악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인트로부터 감전됐을 때는 이런 느낌일 거야를 바로 그쵸? 나와서 와 진짜 극과 극이네요. 감정과 바다의 유령 뒤만 들어볼까? 그냥 딱 눌렀는데 시작이야. 오늘 약간 이제 올라오기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윤혜지 켄시상의 댄스 사운드 한 곡이 올라오고 슬로우 넘버 하나가 올라왔으니까. 감전은 제가 지금 혼자 생각하면서 쉽게 하려고 내가 뭘 더 자주 들을 것 같은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른쪽일 것 같은데 바다의 유령? 근데 또 감전도 제가 좀 전에 다시 들으면서 듣기 편해요. 또 제 기준에선 그런 중간에 나오는 그런 사운드 이펙트 말고 또 후렴구는 충분히 그냥 잘 가볍게 듣기 너무 좋은 꼭 막 너무 실험적인 사운드야 이런 거에 안 꽂히고서도 편하게도 들을 것 같아요. 노래 자체가 재밌어서. 바다의 유령은 정말 약간 영화 같고요. 나는 내가 선택하면 감정을 선택할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투표 한번 붙여볼게. 여러분들 의견도 궁금해요. 1억이에요? 그래도 1억은 넘고 가네 무조건. 그래도 2배네 감전이.
감전이 그거죠? 뭐 차 앞에서 막 찍은 거죠? 실제로 막 그 밤에 막 그 뒤에 막 불꽃 터지고 막 그런 뮤비 느낌이었던 것 같아. 감전 춤이었어요, 그거? 저 보시네. 감전. 아, 그 감전? 네. 여러분들은 우와 그러네, 반반이네. 투표도 지금 반반이네. 아, 일본에서 밈이 됐다고? 너무 웃길 것 같아. 그거 랭킹만 봅시다. 네. 우리나라에서 뭔 노래를 좋아하는지. 역시 레몬이고, 레몬이네. 레몬은 춘레가 2위인데 여기? 우리 아까 처음에 들었던 춘레. 그리고 루저가 3위. 아이네클라이네. 본인은 안 추네. 아, 본인은 안 췄구나. 감전당한 거 맞네. 애초에 감전당한 걸 표현한 거구나. 나 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엄청 포인트네.